안녕하세요. 키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천 발을 발사했고 총기로 무장한 대원 수십 명이 육로와 해로 하늘을 통해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해 수백 명을 살해하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보복 공습에 나선 상황이며 현재 지상군 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자주 전쟁을 벌여왔고 언제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첩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한 건 한 달 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 경고를 해줬는데도 무시했다는 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의로 전쟁을 기다린 건 아닌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모론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은 아닙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 공화국입니다. 일단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악명 높은 중동의 막장 정치 수준을 생각해보면 꽤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정부 기관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는 권력 분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총리의 권한이 더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민족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 유대 민족주의 정당이 의회 의석의 12%를 차지하고 국민들은 그러한 극우 유대 민족주의의 지분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집권당부터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을 반대하며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 진압과 정착촌 확대를 주장하고 날이 갈수록 초강경책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최대의 야당인 카디마당조차 하마스를 무력으로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니 정치계는 정당들이 이름만 다르지 하나같이 유대 민족주의 성향임은 변함없고 이러다 보니 평화와 안정, 유대 민족주의 철폐를 추구하는 좌파는 항상 밀리거나 불이익받고 탄압받아 정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고 무슬림계 정당들이 추가적인 평화 협정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극우파로 2016년에는 테러엔 타협은 절대 없고 강경 대응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탄압과 차별 때문에 테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네타냐후의 답변이 가관인데 반기문 총장의 발언은 테러를 조장한다며 유엔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중립성과 도덕적 힘을 잃어버렸다는 역비난을 할 정도로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들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팔레스타인 마을인 후아라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면서 미국은 불쾌하면서 혐오스러우며 무책임하다라는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해외 유대인 단체들마저 비판 성명을 내놓는 등 이스라엘은 미국과 국제사회마저 적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월 5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이스라엘 무장경찰이 폭도를 잡는다며 갑자기 난입해 팔레스타인들을 무자비하게 때려잡으며 체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이슬람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 시기인 라마단이 있는 날에 발생한 진압이었고 거기에 그 진압 장소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알-아크사 모스크였으며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이스라엘이 그나마 관계를 개선하던 이집트마저 자극시켜버림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골치 아픈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네타냐후는 사법개혁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어 대학생 등 이스라엘에서 반발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네타냐후는 별로 개의치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총리를 탄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스라엘 경찰의 행보에 대해 네타냐후가 사법개혁에 대한 시선을 외부 세력에게 돌리기 위한 진압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해서 사법개혁을 강행한 탓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 지지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내전 우려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며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는 준내전 상태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0월 7일 얼마 동안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해온 하마스가 별안간 알-아스크 폭포 작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개시해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며 이스라엘이 안보 위기를 맞이했으나 대신 네타냐후 개인에게는 큰 정치적 회생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사법 개혁 문제로 인한 이스라엘의 정치권 분열과 준내전 상태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불거진 혼란을 틈타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네타냐후도 이전 같은 군사 작전이 아닌 하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네타냐후는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강력한 지도자의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낸 총리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데다가 현재 민중들은 전쟁 발발 이후 사법 개혁 문제보다 이스라엘인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자행하는 하마스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있으니 급한 불도 일단은 끈 셈입니다. 네타냐후는 전형적인 대팔레스타인 강경파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에 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하마스를 괴멸시키려 하지 않는 적대적 공생을 정략으로 삼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정치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인종차별 국가라고 명시했다가 철회 소동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유엔에서 철회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은 자발적 철회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의한 철회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이번 전쟁을 왜 미리 알아채지 못했는지, 어떻게 몇천 발의 미사일을 준비할 동안 몰랐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